얘,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도 않고 네 멋대로 일을 벌이니? 내 집에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말이 돼. 이건 나를 감시하려고 한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감시라니요. 정말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단지 저는 애기 맡기고 나가는 차원에서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홈카메라는 제가 조만간 치울게요. 얘, 이건 단순히 걱정의 차원이 아니야. 날 감시하면서 내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 안 그래도 요즘 들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다만 집에 카메라가 있었다고? 어디다 둔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김 씨의 말을 듣고도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애가 문 쪽으로 나가다가 사고 날 뻔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홈캠으로 보고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애들은 정말 순간으로 사고가 나니까 이런 게 꼭 있어야 해요. 요즘 웬만한 집에는 다 홈캠 설치해놔요. 안 그런 집이 없거든요. 아니, 그걸 떠나서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이게 뭐냐고. 뒤늦게 알게 된 내 기분은 생각도 안 하니? 내가 이 나이에 너한테 카메라로 이것저것 감시받고 검사받게 생겼어? 어머니,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냥 카메라 어디 달려있는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준이 보는 거지 어머니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김 씨는 그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때 머릿속으로 그간 며느리의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던 겁니다. 청소하느라 매트를 치워둔 것일 상태를 바로 알아차렸던 것, 심지어 친정 여동생과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며느리는 그걸 회사에서 몰래 핸드폰으로 다 보고 듣고 있었던 겁니다. 카메라 어딨냐? 어딨냐고? 당장 뜯어버리게 어디 있는지 말해.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제가 집에 가서 다 설명드릴 테니까 진정하세요, 어머니. 일단 저 일 마치고 갈 테니까 그때 뵐게요. 며느리는 김 씨의 격분에 약간 기가 죽은 듯 했지만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뜻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 씨는 머릿속에 스친 배신감과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9세인 김연자 씨는 아들을 장가 보낸 지 3년 만에 다시 집에 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하며 시작한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영업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며느리는 은행에서 일하며 체계적이고 깐깐한 성격으로 집안일과 직장을 모두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명의로 넣었던 청약이 당첨되며 상황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새 아파트는 입지며 보안, 브랜드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주할 집을 직접 살펴보며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여기라면 우리 애기 키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주변 교육 환경도 괜찮고 보안이 철저하니까 안심이에요. 딱 우리가 원했던 집이 이런 구조거든요. 분명 축하할 일이었지만 문제는 입주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아들과 며느리가 기존에 살던 전세집은 좁기도 좁았고 돌쟁이 손주가 자라면서 여러 고충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의 친정은 지방에 있었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1년여의 시간을 애매하게 보내기 싫었던지 아들은 김 씨에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금 신혼집에 더 있다가는 너무 비좁아서 힘들 것 같아. 청약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엄마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 집도 가까우니까 출퇴근도 괜찮을 것 같고. 김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돌쟁이 손주를 봐줄 생각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여러모로 곤란한 때에 가족끼리 힘을 모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잘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계셔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일하면서 애같이 돌보기 힘드니까요. 봐주신다니 너무 좋아요. 그러나 곧 손주 돌봄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김 씨가 손주를 온종일 맡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기를 돌본 지 오래되기도 했고 주변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황혼 육아에 대한 의견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쁜 건 알겠는데 내가 아기를 온종일 돌봐야 한다면 솔직히 조금 부담이 돼. 나도 이제 나이가 제법 있으니까. 그러자 며느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어린이집 댁이 넣어뒀고 돌 지나면 소식 있을 거예요. 저희도 여기 1년 정도 지내고 아마 어린이집 여부는 3, 4개월 사이 나올 거예요. 그 안에만 좀 부탁드릴게요. 김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워낙 바쁘고 서로서로 도와야지. 근데 나도 체력이 좋은 상태는 아니라서 오롯이 다 보기는 힘들어. 어린이집 얘기가 빨리 결정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들 부부와 김 씨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들 부부는 주중에는 거의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손주 돌봄과 집안일의 대부분은 김 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손주는 돌쟁이로 아직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손이 많이 갔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손주를 안아 놀아주고 낮에는 이유식을 준비하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고 노력했지만 함께 살아보니 며느리의 깐깐한 성격이 점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 김 씨에게 손주의 하루 일과를 꼼꼼히 물으며 때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했습니다. 어머니, 이유식 먹일 때는 이 레시피로 해주셨죠? 이게 우리 하준이한테 잘 맞더라고요. 아참, 낮잠 자는 시간은 꼭 맞춰주셔야 해요. 시간 늘어지면 밤에 잠을 안 자서 모두 다 힘들거든요. 그래, 나도 신경 쓰고 있다. 이유식도 네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거 보고 그대로 했어. 잘 먹더라고. 또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게. 네. 어머니가 잘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편해요. 아무리 맡겨놓고 용돈도 꼬박꼬박 준다고는 하지만 며느리의 이런 태도는 김 씨에게 점점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합가를 처음부터 반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했던 김 씨는 갈수록 며느리의 예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이후에 본인이 전혀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친한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조금 소름 돋을 만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그날부터 김 씨는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도 김 씨는 아침부터 손주를 돌보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지난 손주는 기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안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가 소파 쪽으로 기어가다가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워낙 아이들은 순간이라고 하지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달려가 손주를 안고 확인했고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애가 소파 쪽으로 가다가 미끄러졌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 그래도 놀랬는지 좀 울더라. 얼굴에도 생채기 난 데는 없고 괜찮아. 그런데 이때 며느리의 반응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소파 밑에 안전매트 얼른 깔아주세요. 그거 없으면 더 크게 다칠 뻔했어요. 뭐? 안전매트? 잠깐만,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올게. 김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실 청소기를 돌리느라 잠시 안전매트를 치운 상태였고 확실히 소파 밑에는 바로 차가운 바닥이라 여기에 부딪혔으면 손주가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도 김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소파 밑에 안전매트가 치워져 있는 상태를 며느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하지만 평소 김 씨가 집안을 청소하는 습관을 알기 때문에 며느리가 추측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청소하면서 잠깐 매트를 치웠었는데 네 말이 맞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써야겠구나. 얼른 깔아놔야겠다. 김 씨는 그렇게 말하며 통화를 마무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며칠 뒤 늦은 시간 퇴근한 며느리는 대뜸 김 씨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아무리 낮잠을 자고 있어도 TV를 오래 켜놓고 보시면 안 좋아요. 애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아도 전자파가 다 통하거든요. 방에 누워놓고 나와서 보시던지 같이 계신 장소에서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 씨는 이번에도 멈칫했고 한편으로는 다소 무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뭐 TV를 얼마나 본다고. 애 자는 동안 잠깐 드라마 몇 편 본 것뿐인데. 아니요, 어머니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보시면 길게 2~3시간씩 보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눈에도 안 좋고요. 요즘 눈도 뻐근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튼
애기 있을 때는 조금 신경 써주세요. 김 씨는 이번에도 묘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TV를 얼마나 보는지 그리고 드라마를 자주 본다는 사실을 며느리가 대강 알고 있긴 했지만 일단 지적받는 자체가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게다가 낮 시간에 손주를 재워두고 TV를 본다고 딱히 말한 적도 없는데 넘겨짚는 며느리의 말투도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단순한 잔소리랑은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손주가 낮잠을 잘 때 방 안에 공기청정기를 껐는지 묻거나 주방에 서서 이유식을 만들 때 그 주변에 놓인 물건의 위치를 언급할 때도 마치 그 장면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애기 있을 때에는 주방 가득 꼭 쳐주세요. 얘 이제 잘 기어다녀서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김 씨는 며느리의 이런 태도에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감시받는 기분이지? 외려 내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당하는 꼴이네 이거. 김 씨는 하루 종일 손주를 따라다니며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이유식도 챙기며 아들 부부 둘 중 한 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고단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미 힘들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며느리가 부탁한 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씨는 잠시 한숨 돌리며 친정 여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나 정말 힘들다. 애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요즘 며느리들은 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칼같이 재는지 몰라. 뭐만 했다 하면 안 돼요 어머님, 저거 안 돼요 어머님, 아주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더 힘들어. 그거 봐, 언니. 내가 함부로 손주 봐주고 그러지 말랬잖아. 언니네 집도 자기들이 필요해서 들어와 놓고 애까지 맡기고 진짜 힘들겠다? 며느리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그래? 그냥 지금 말한 거랑 똑같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애 키울 때랑 얘네가 애 키울 때랑 참 달라. 우리 세대 너무 피곤한 것 같지 않니? 우리가 며느리일 땐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나이 먹어서는 며느리한테 시달리고 말이야. 얼른 시간이 가길 기다려야지 뭐. 하준이도 돌 지나면 좀 더 돌보기 쉬워질 거야. 김 씨는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여동생에게 이렇게 털어놓은 것으로 좀 편히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더니 김 씨가 좋아하는 떡집에서 떡을 잔뜩 사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떡집에서 사왔어요. 간식 좀 드세요. 어머, 이게 다 뭐니? 마침 단 건 먹고 싶었는데 너무 좋다. 고마워. 잘 먹을게. 김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밝아졌고 떡이 담긴 접시를 뜯어 한 개를 먹어보려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며느리가 등 뒤에 대고 하는 말이 김 씨의 귀에 확 꽂혔습니다. 우리 어머니 육아 스트레스가 상당하신 것 같아서요. 시집살이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달래드리려고 이렇게 간식 사들고 왔죠.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괜히 제발 저린다고 김 씨는 흘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시집살이?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었니? 하지만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가끔 잔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요. 어머니께서 힘드실까봐 그러죠. 불편하시면 참지 마시고 저한테 꼭 얘기해 주셔야 해요, 어머니. 며느리의 대답은 어딘가 아리송한 것이 김 씨를 무척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쉽게 확신이 있지는 않았고 그저 마음이 찜찜하기만 했습니다. 전부터도 그저 며느리가 예민하고 따지길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일까지 겪고 나니 괜한 생각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혹시 어디서 날 지켜보고 있기라도 한 건가?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나도 참. 하여간 빨리 손주가 커서 쟤네들도 나가고 나도 숨 좀 돌리고 사는 수밖에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고 실제로 며느리도 그 이후로는 딱히 간섭하거나 육아에 대해서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김 씨도 자연스럽게 이 일들을 잊어가고 있던 차에 그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슬슬 걷기 시작하고 뭔가를 잡고 때도 많아진 손주였기에 김 씨는 혹시라도 다칠까봐 항상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가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김 씨는 끓고 있는 이유식 냄비를 보며 불을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기, 하준이 좀 잡으세요. 애 밖으로 나가요. 김 씨는 순간 깜짝 놀라며 뛰쳐나가 손주를 얼른 안아 올렸습니다. 소리가 들린 방향을 두리번거리며 뭐야,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두리번거렸습니다. 우선 급히 문 쪽으로 가서 혹시라도 손주가 빠져나갈 만한 틈이 있었는지 살폈지만 모든 것이 이상 없이 잘 닫혀 있었습니다. 워낙에 어린 아기를 돌보고 있으니 그 정도야 신경 쓰고 있었지만 방금 들려온 소리에 괜히 놀라서 불이라도 난 것처럼 돌아다니며 다시 체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김 씨는 손주를 안전한 곳에 앉히고 한동안 멍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방금 그 소리는 대체 뭐야? 어머니라니, 며느리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 이게 환청인가? 아니야, 분명히 어머니라고, 하준이라고 똑똑히 불렀는데. 김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곧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혹시 집에 있었니? 내가 네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싶어서 말이야. 그렇게 물으면서도 김 씨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며느리는 집에 있을 리가 없고 아무튼 무슨 소리라도 듣고 싶어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전화를 받은 뒤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 지금 은행에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방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하준이 보고 있다가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누가 나를 어머니라고 하면서 애기 좀 잡으라고 하더라고. 이게 뭔지.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고 김 씨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잠깐 넋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잠깐 통화 가능하시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낀 김 씨는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게요. 제가 사실 집에 홈캠을 설치해놨어요. 어머니가 보시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애가 갑자기 문 쪽으로 가는 걸 보고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김 씨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 우리 집에 홈캠? 카메라 말하는 거냐? 얘, 너 그게 무슨 짓이야? 집 어디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대체 어디 있어? 며느리는 곧장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저 애가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사실 예전에 도우미분이 하준이 돌보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하려고요. 하지만 이런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황당함과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얘,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도 않고 네 멋대로 일을 벌이니?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적어도 나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내 집에 나도 모르게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말이 돼. 이건 나를 감시하려고 한 거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감시라니요. 정말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단지 저는 하준이가 너무 애기고 맡기고 나가는 차원에서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홈캠은 제가 조만간 치울게요. 얘, 이건 단순히 걱정의 차원이 아니야. 날 감시하면서 내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 안 그래도 요즘 들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다만 집에 카메라가 있었다고. 어디다 둔 거야? 김 씨는 그새 집안을 둘러보며 홈캠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김 씨의 말을 듣고도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애가 문 쪽으로 나가다가 사고 날 뻔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홈캠으로 보고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애들은 정말 순간으로 사고가 나니까 이런 게 꼭 있어야 해요. 요즘 웬만한 집에는 다 홈캠 설치해놔요. 안 그런 집이 없거든요. 아니, 그걸 떠나서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이게 뭐냐고. 뒤늦게 알게 된 내 기분은 생각도 안 하니? 내가 이 나이에 너한테 카메라로 이것저것 감시받고 검사받게 생겼어? 어머니,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냥 카메라 어디 달려있는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준이 보는 거지 어머니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김 씨는 그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때 머릿속으로 그간 며느리의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던 겁니다. 청소하느라 매트를 치워뒀던 것일 상태를 바로 알아차렸던 것, 심지어 친정 여동생과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며느리는 그걸 회사에서 몰래 핸드폰으로 다보고 듣고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어딨냐? 어딨냐고? 당장 뜯어버리게 어디 있는지 말해.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제가 집에 가서 다 설명드릴 테니까. 진정하세요, 어머니. 일단 저 일 마치고 갈 테니까 그때 뵐게요. 며느리는 김 씨의 격분에 약간 기가 죽은 듯 했지만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전혀 뜻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 씨는 머릿속에 스친 배신감과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며느리가 곧 들어왔고 손주를 막 재운 김 씨는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집 어디에 카메라를 설치해놨는지 끝내 말 안 하겠다는 거야? 내 집에 있는데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말이 돼. 그게 아니라 주말에 애 아빠 오면 치울게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실 것 없어요. 저도 혼자 떼기는 좀 어렵고 남편 오면 얘기해서 같이 치울게요. 뭐야? 그럼 이 녀석도 알고 있었단 얘기야? 이것들이 나한테 왜 말들을 안 했어? 아니요, 애 아빠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급하게 신청해서 한 거라. 아니, 아무튼요. 어머니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김 씨는 여기서 정말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딱딱하게 자기는 아주 타당하게 잘했다는 어투였습니다. 좋아.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 답이 없구나. 나도 일찍이 판단하길 잘했네. 아까 전화할 때 끝까지 너 잘났다고 나오길래 나도 똑같이 해주기로 마음먹었어. 네? 똑같이 해주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김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으니 똑같이 홈캠을 설치했다. 사람 불러다가 진즉 설치했어? 어때? 너도 열받냐? 아니 대체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랑 싸우자고 이러시는 거예요?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그러세요? 한 집에 무슨 홈캠을 몇 개나 설치하시려고요? 너는 뭐 나한테 말하고 설치했어? 나도 내가 볼 게 있어서 했다는데 왜 딴지를 걸어? 네가 내 사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본 상황에서 내가 똑같이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며느리는 억울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애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는 너무 불편해요. 과하던지 말던지 나는 이제 몰라. 마음대로 생각해. 이날 낮에 김 씨는 며느리와의 전화를 끊은 후 잽싸게 홈캠 설치를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사람을 불러서 일부러 며느리가 모를 만한 위치를 골라 설치하며 더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또 이걸 어디선가 보고 있을까 싶었지만 한창 호통을 친 이후라서 아마 지금 당장은 보고 있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히 여동생에게 묻고 조카에게까지 물어서 홈캠을 바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꽤나 화가 올라온 듯 했지만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에게 만만히 보이기 싫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 주말에는 애 안 볼 거야. 아범도 출장 갔다 주말에 올라온다 했지? 그럼 니네들 둘이서 봐라. 나는 주말에 네 시모랑 멀리 갈 거니까 찾지 마. 어머니, 저 주말에 회사 사람 결혼식 있어서 가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취소하고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애기 데리고 갈 수도 없는데. 그건 네 사정이지. 마음에 안 들면 니들 준다던 100만 원에서 주말치를 빼버리던지. 알아서 해. 그렇게 김 씨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친정 여동생 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한편 집에 남겨진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했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부산으로 출장 가 있는 아들은 토요일 저녁이나 올라올 예정이었고 며느리는 꼼짝없이 집에서 아기를 봐야 했던 것이죠. 일단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이 난데없는 냉전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지 며느리는 그대로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김 씨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간만에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 며느리도 그간의 피로가 풀리지 않아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고 곧이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깨지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아침 7시 반 거실에는 며느리의 시어머니인 김 씨의 목소리가 집안 가득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천장 어디선가
마치 어디선가 보고 있는 듯한, 물속에 있는 듯한 질감으로 크게 퍼져나왔습니다. 싱크대에 그릇 왜 안 치우냐? 시켜 먹은 게 그대로 있네. 빨리 물 부어서 불려놔라. 부엌거리 이게 뭐야? 며느리는 깜짝 놀랐고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 그대로 앉았습니다. 이것은 환청이 아니었고 누가 봐도 거실 쪽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김 씨의 목소리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울리고 있었습니다. 애기 잔다고 누워만 있지 말고 집 좀 치워라. 이 집에 너 혼자 살아? 내 집이기도 하다고. 당장 그릇들도 치우고 청소기도 돌려. 멍하니 듣고 있었던 며느리는 놀람과 동시에 이것이 곧 불편함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으며 짜증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건지. 대체 어디서 보고 계시는 거야? 며느리는 잔뜩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김 씨가 거실 어딘가에 홈캠을 설치해 둔 건지 안방에서 아직 거실로 안 나오는 며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집 치우고 하준이 밥부터 준비해. 거실로 나가볼까 하다가 김 씨가 뭐라고 더 잔소리를 늘어놓을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 안에서 상황을 살피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거실 인터폰 옆에 어렴풋한 불빛이 깜빡이는 작은 장치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뭐야? 진짜로 설치하신 거야? 며느리는 집안 곳곳을 이리저리 살피며 카메라가 더 설치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동시에 벽과 천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몸을 숨기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는 점점 더 불안하고 불쾌해졌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 찾아? 카메라 찾는 거야? 내 거도 그냥 놔둬라. 손대지 말고. 그거 빼내면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또 설치할 거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순간 짜증이 훅 올라왔고 바로 안방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도 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방문은 왜 닫아? 창문도 열어 환기 좀 시키고 청소라도 해. 내가 보기엔 너는 너무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이거 아주 좋네. 진작에 달걸 그랬어. 있는 대로 짜증이 난 며느리는 재빨리 나갈 준비를 하고 김 씨가 설치해둔 홈캠에 더 이상 보여지기 싫어 아기를 챙겨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왔고 다행히 그 뒤에 김 씨로부터의 어떤 연락이나 낌새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새벽에 출장지에서 돌아왔고 며느리도 하루 종일 애에게 시달렸던지라 지치는 몸으로 곧장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이날도 어김없이 김 씨는 여동생네 집에서 핸드폰으로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아무도 잡히지 않고 아기 우는 소리가 나는데 나오지도 않는 걸 보고 곧장 소리를 높였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냐? 애 방에서 우는 소리 나는데 가보라니까. 안방에서 잠든 아들은 집에 홈캠이 설치된 사실 자체를 몰랐기에 기겁해서 일어났고 며느리 역시 얼굴을 찌푸리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이불을 걷고 일어나며 아들에게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좀 나가봐. 어머니가 찾으시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어디 있다는 거야? 이 소리는 뭔데? 아니, 일단 애기 안고 나가보라고. 어머니가 집에 홈캠 설치하셔서 그걸로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야. 그리하여 일단 아들은 일어나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곧장 쩌렁쩌렁하게 또다시 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귀한 남의 집 아들을 시켜? 며느리 네가 일어나서 하준이 챙겨라. 너도 네 아들 보려고 설치했다며? 나도 내 귀한 아들 보려고 설치한 거야. 내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애기 봐. 며느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거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향해 다가갔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진짜 저 너무 불편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애 아빠도 왔으니까 카메라 당장 치울게요. 됐나요? 왜? 나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편한 줄 몰랐지. 너는 그동안 회사에서 네 시어머니 들여다보며 얼마나 재밌었겠냐? 보고도 안 본 척하고 말이야. 나는 계속 달아놓고 볼 거야. 카메라 치울 거면 너나 치워.
며느리는 김 씨의 날선 태도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벌벌 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제가 왜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대놓고 저 기분 나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들은 며느리와 김 씨 사이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며 두 손을 허리에 얹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주방 쪽으로 가 홈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분노에 찬 얼굴로 홈캠을 떼어내더니 김 씨가 설치한 홈캠 쪽을 향해 마치 내던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됐다고요? 다 뜯어냈잖아요. 얘 좀 봐. 이젠 나한테 소리까지 지르는 거냐? 진짜 기가 막힌다.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낼 때야?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 집에서 나가라. 나는 설치한 거 그대로 둘 거야. 내가 들여다보는 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이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부르르 떨더니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는 우당탕탕 소리가 났고 그 사이에 며느리는 자신의 물건을 가방에 쑤셔넣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아기띠까지 하고 나와서는 빽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친정으로 갈 거야. 우리 엄마한테 갈 거라고. 당신은 계속 이 집에서 저 카메라랑 같이 살아. 그렇게 소리를 질러놓고 곧장 손주와 함께 며느리는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어벙벙한 얼굴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거냐고요? 너 몰랐나 본데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대로야. 니들 이 집에 와서 내가 하준이 봐주는 몇 달 동안 하준이 엄마가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놨더라. 그래놓고 내가 하준이 돌보는 걸 하나하나 다 보고 있었어. 이게 말이 되냐? 나는 이제 제가 무섭다 못해 치가 떨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나한테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 아까 네 앞에서 카메라 뗐잖아. 그걸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더라고. 걔 이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해. 친정 가 있던지 뭐라던지 이 집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해. 실제로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곧장 집으로 왔고 아들은 여러모로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참다 못한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왜 전화했어? 내가 친정 넘어간 날 찾지도 않더만. 어머니가 시켜서 전화한 거야? 여보,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집에 몰래 홈캠을 설치한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애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괜히 나갔어? 어머니가 아주 작정하고 나를 쪼아대셨잖아. 기가 막혀. 아주 신세대 시집살이를 시키시더라. 내가 어머니 기분 나쁘라고 카메라 설치했겠어? 나 이번 일 안 참을 거야. 그냥 못 넘어간다고. 어머니한테 사과받을 거야. 당신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사과는 당신이 먼저 했어야지. 여긴 엄마 집인데 당신이 엄마한테 동의도 얻지 않고 몰래 설치했잖아. 엄마가 똑같이 설치해서 당신한테 뭐라고 한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 역으로 당해보니까 이제 알 거 아니냐고. 그러나 며느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건 감시야. 나는 어디까지나 하준이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어머니는 오로지 나만 가리키면서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그게 어떻게 똑같아? 당신은 아직도 그게 구분이 안 돼. 그럼 당신은 이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해? 애기 생각은 안 해? 애 옷도 얼마 안 갖고 나가서 애는 애대로 고생시키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됐고, 나는 여기서 안 갈 거야. 엄마네서 이대로 애 맡기고 출퇴근할 거고, 아파트 들어갈 때쯤 보던지. 아들은 이쯤 되니 점점 화가 났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부부가 따로 떨어져 있자고? 그러다가 같이 나란히 청약된 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웃기지 않아? 그럼 나는 그 기간 동안 하준이를 못 봐? 며느리는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당신 엄마랑 이제 끝이야. 나 저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당신이 알아서 중간에서 다 끊어. 이 근처 내려와서 원룸이라도 어떤지. 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 보고 저 사람이라고? 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뭐? 그쪽 가서 원룸이라도 얻으라고? 그래, 나 당신 엄마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내가 애지간한 결심하고 내려온 줄 알아? 은행도 한참 멀어졌고 독하게 마음먹고 온 거야.
당신도 그 정도 강단 없으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1년간 얼굴 보지 말고 살던가. 아들은 한참 말없이 있다가 이내 굳게 결심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럼 어쩔 수 없네. 우리 엄마한테 정이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럼 당신이랑 나는 정리하고 애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해야겠네. 이 말에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뭘 정리해? 뭘 어떻게 정리하고 애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야? 당신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끌어가고 있잖아. 이혼하자는 거 아니야? 부부가 떨어져서 그렇게 오래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청약 아파트? 웃기는 얘기지. 아니, 지금 그 아파트 될 때까지 얼마나 힘을 썼는데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하는 말은 제정신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게 없는데 지금 아파트밖에 눈에 안 보여? 나도 당신한테 오만정 떨어졌어. 그니까 이혼으로 넘어가자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해두겠는데 하준이 내가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안 맡길 거야. 미쳤나 봐. 얘기가 왜 그렇게 되냐고. 누가 당신한테 하준이 준대? 와,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끌어가? 왜? 아빠가 애 키우지 말란 법 있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건 전부 당신이야. 남의 엄마 멋대로 홈캠으로 감시해놓고 어른한테 사과 한마디도 없고 그거 똑같이 고작 이틀 당해놓고 이 난리를 벌였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좋은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뭐해? 평생 나는 눈치 보면서 우리 엄마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아야 되는데.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건 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길게 얘기할 거 없어. 시간 낭비하지 말자. 할 말 있으면 각자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아들은 완전히 마음을 굳혔고 이 일에 대해서 김 씨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나간 며느리가 아무런 연락도 없는 것을 보고 대강 짐작은 했지만 생각 외로 며느리의 반응은 오만불손하고 괘씸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처음에는 친정으로 돌아간 본인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아들의 반응으로도 알 수 있듯이 계속 세게 나오던 며느리는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김 씨가 홈캠 설치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하면 좋았을 것을 이혼이다 뭐다 손주도 자기가 데리고 있고 보여주지 않겠다며 막무가내로 나왔던 덕에 김 씨와 아들은 더더욱 날을 세우고 법적 준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몰래 홈캠 설치한 행위를 주거침해와 사생활 침해로 보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무단 감시 행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모로 분노한 아들 역시 이에 동의하며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이 사이에 며느리는 몇 번이나 아들을 붙들고 다시 회유하려고도 하고 손주 얘기를 하며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좋아. 내가 자존심 다 버리고 얘기할게. 이혼까지는 가지 말자고. 내가 어머니한테 사과드릴 테니까 이렇게까지는 그만하자. 이혼이고 뭐고 내가 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였어. 어머니께 지금이라도 사과드린다니까? 그럴 필요 없어. 이런 일이 2번, 3번 없으라는 보장 있어? 나는 이미 당신이 보여준 태도에 질렸어. 행여나 우리 엄마한테 연락해서 빌고 그런 것도 하지 마. 결국 이혼 소송은 아들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들에게 양육권을 인정했고 며느리는 아이와 떨어져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들은 손주를 돌보는 데 있어 김 씨의 도움을 받았고 김 씨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청약된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고 애초에 이 아파트는 김 씨가 진즉부터 투자해 주었던 건데 며느리는 그 사실도 정확히 모른 채 그저 본인 남편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한 집 살면서 시어머니를 감시하고 지적하다가 본인이 역으로 감시당하고 그렇게 욕심내던 아파트도 놓치고 이혼까지 많은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김 씨와 아들은 이혼 이후에도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열심히 손주와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세 좋고 체력이 넘치는 손주를 돌보는 건 쉽지 않지만 이전처럼 며느리에게 감시당하고 지적당하던 일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 편한 나날들입니다.